힘들게 번 돈, 세금 다 내고 모은 돈인데 내 새끼 그거 가기 전에 좀 주고 가려는데 증여세,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법인데 지켜야죠. 낼 건 내야 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죽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랑처럼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집 사줬다. 뭐 이런 거 다 원래 증여세 내야 되는 겁니다. 뭐 내고 그렇게 사준 거겠죠?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징검다리 휴일이신 분들은 오늘도 휴일을 만끽하시고 저처럼 출근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힘차게 근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그렇죠.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를 내는 날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세금 상식. 왜냐하면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내가 번 돈을 절세를 통해서 아끼고 지키고 그 돈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미래의 사장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3대 세금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제 세무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이제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지 시키잖아요. 그죠? 요거 이렇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직업 사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인 세금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오늘 3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업 시작하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럼 이제 돈을 막 버는데 가장 처음으로 맞는 이슈가 바로 세금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별로 안 된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이슈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소득세. 소득세 뭐죠? 말 그대로 1년 동안 내가 번 돈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많이 벌수록 이제 요율이 올라갑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뭐 1년에 1,000만 원 번다. 그럼 8%인가 9% 떼도 억대 연봉이 되면 요율에 따라서 30%까지도 뗍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이제 직장인 여러분은 매월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매달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이제 연말정산할 때 공제된 금액만큼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가 많이 내는지 얼마나 내는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5월에 작년 1년치 소득세를 한 번에 냅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내느냐 아니면 나중에 내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공제 항목과 금액도 직장인과 사업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당 1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자세한 건 다음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득세 해가지고 쫙 한번 다뤄드리고 그 다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 세금도 날 잡아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쫙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세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 여러분 부가가치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줄여서 부가세, VAT, VAT 별도, VAT 포함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가가치세는요,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할 때 내는 그 10% 붙여서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짜리 물건을 팔면 부가세 10%를 붙여서 110만원 부가세 포함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50만원 물건을 사면 반대로요, 부가세를 10% 붙여서 55만원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부가세 10만원 빼기 5만원, 즉 5만원을 부가세로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쉽죠? 이게 바로 부가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잖아요. 1,000원짜리 사 먹는데 거기에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910원이 뭐 아이스크림 가격이고 뭐 부가세가 한 90원 요 정도 이제 붙어 있는데 원래 그럼 90원을 이제 부가세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카드를 긁잖아요. 그럼 카드 긁을 때도 10% 부가세가 포함가 그렇게 긁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물품 대금을
카드로 긁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세금 계산서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해도 됩니다. 그걸로 세금 계산서를 가름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금. 세 번째, 증여 상속세. 이거는 꼭 사업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 아이들한테 돈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 힘든 글로벌한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남겨줘야지 그걸로 뭐든 할 수 있다. 네,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여 상속세. 네,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부부간에 모두 증여 상속입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랑처럼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집 사줬다. 뭐 이런 거 다 원래 증여세 내야 되는 겁니다. 뭐 내고 그렇게 사준 거겠죠? 네, 근데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게 부모가 자식한테만 주는 게 증여세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사람 간의 거래, 모르는 사람끼리도 줘도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죽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명에게 이제 증여를 하잖아요. 그럼 각각 공제가 됩니다.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 명에게 상속을 해도 기본 공제 한 번 딱 하고 상속자가 나누던지 아니면 한 명이 그냥 한 방에 다 받던지, 네, 그렇게 합니다. 캐나다에는요 증여 상속세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선진국에 증여 상속세가 없는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번 돈, 세금 다 내고 모은 돈인데 내 새끼 그거 가기 전에 좀 주고 가려는데 증여세, 네,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법인데 지켜야죠. 낼 건 내야 됩니다. 하지만 바보같이 다 내면 억울하죠.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절세를 통한 현명한 증여 상속을 해야 합니다.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단위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10년 단위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증여를 해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상품을 통해서 절세를 해도 됩니다.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이 보험 상품 통해서 이제 미리미리 플랜을 짜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증여 상속세의 경우에 이제 취지가 부의 대물림을 막아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냥 세금 거두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결론! 부의 대물림보다 더 막아야 할 것은 가난의 대물림인데 말이죠. 네,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3대 세금, 네,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상속세, 네,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항목별로 이제 해가지고 날 잡아서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렇죠. 많이 알아야 됩니다. 부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곁에서 부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네, 오늘은 또 에블바리 좋아하는 어린이날 2부, 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